피글위글 아줌마의 말썽쟁이 길들이기. 1권. 왜 말썽을 길들이게 됐을까? 1권 더러워도 괜찮아. 베티 맥도날드 글, 원혜진 맥도날드? 그림, 문지영 옮김, 주니어 김영사. 왜 맥도날드라고 내놓은 거지? 이거 글 쓴 사람 성이 맥도날드야. 맥도날드는 가게 이름이잖아. 그 가게 이름도 어떤 맥도날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야. 이 사람? 이 사람이랑 뭐 친척일 수도 있겠죠? 자, 1장 사랑스러운 피글위글 아줌마. 같이 읽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피글위글 아주머니에 대해 소개할게요. 피글위글 아줌마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자훈이가 읽을 거야? 아니, 여기까지는. 피글위글 아주머니 잘 읽었어. 멋지다. 이제 진짜 잘 읽네. 응. 이제 자훈이가 읽어도 되겠다. 싫어. 이 긴 책은 싫어. 알았어. 피글위글 아주머니가 누구지? 어떻게 생겼는데? 뚱뚱해? 나이가 많아? 머리카락은 무슨 색이야? 머리가 길어? 뾰족구두를 신어? 어디서 살아?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마을에는 피글위글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몸집이 자그마하고 등에는 커다란 혹이 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혹에 대해 물어보면 아주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거는 마법 주머니야. 나를 요술쟁이로 변하게 하고 난쟁이나 요정으로 변신시켜 주거든. 어떨 때는 여왕으로 변신시켜 주기도 한단다. 아이들은 모두 아주머니의 혹을 부러워했어요. 등에 이렇게 혹이 있대. 피글위글 아주머니의 눈은 반짝이는 갈색이었고 머리카락 또한 갈색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무릎까지 길게 늘어뜨려져 아이들이 빗질을 해주기도 하지요. 평소에 아주머니는 머리를 틀어 올리고 있지만 가끔 아이들이 머리 모양을 바꾸어 주었어요. 길게 따 늘어뜨리거나 뒤로 질끈 묶어 주었지요. 어떨 땐 그냥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머리 위에 보석 왕관을 얹거나 꽃을 달아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피글위글 아주머니는 보석 왕관을 쓴 채 정원에서 땅을 파고 있었어요. 머리카락 때문에 일하기가 불편하고 더웠지만 아주머니는 유쾌하게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머리 모양을 바꾸지 않겠다고 배씨와 약속했단다. 배시가 누구야? 배씨는 아주머니의 어린이 친구들 중 한 명이었어요. 한번 이름표 보자. 배씨. 배씨는 없는데? 패씨만 있는데? 응. 아무튼 피글위글 아주머니의 집은 정말 특이했어요. 거꾸로 된 아담한 갈색 집이었거든요. 거꾸신가 보다. 정원에 앉아서 거꾸시보다 훨씬 심해. 그러네. 정원에 앉아서 거꾸로 된 집을 바라보면요. 마치 등을 대고 들어 누워있는 갈색 강아지처럼 보였답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런데 아주머니의 집은 겉모습만 거꾸로였어요. 욕실과 주방 그리고 계단은 거꾸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하거든요. 거꾸로 된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하거나 거꾸로 된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거꾸로 된 계단을 올라갈 수 없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그치?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목욕을 하겠어? 아주머니의 침실은 지붕 쪽에 있어서 벽이 비스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아주머니의 침실에서 여기 지붕이 진짜 지붕이 아니라 이 지붕 모양을 말하는 건가? 그래서 아이들은 늘 아주머니의 침실에서 신나게 벽 미끄럼을 탔답니다. 미끄럼을 탈 수 있으려면 여기서 미끄럼을 탄대. 재밌겠다. 그래서 피글위글 아주머니가 몇 살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주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더 이상 자라지도 않을 텐데 몇 살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주머니네 뒷뜰은 남자아이들이 보물을 찾으려고 파헤친 큰 구멍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앞뜰은 꽃으로 가득했지요. 여자아이들은 꽃을 꺾어 집으로 가져가거나 선생님께 갖다 드렸답니다.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피글위글 아주머니의 친구였어요. 집을 지은 뒤 1년 동안 와그와 라이트풋을 빼면 피글위글 아주머니는 늘 혼자 있었어요. 와그와 라이트풋이 누구지? 여기 차를 없었는데? 그런 거? 와그, 라이트풋 없어. 이상하다. 나중에 여기서 나는 등장을 한 반. 뒤에. 뒤에 또 있나? 없는데? 모르겠다. 아무튼 와그와 라이트풋은 엄마 생각에는 뭔가 애완동물 아닐까? 모르겠다. 그런데 비가 오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아주머니는 과자를 만들며 차를 마시자고 초대할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주방 창문으로 작은 소녀가 쏟아지는 빗속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소녀는 커다란 가방을 질질 끌고 가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 소녀의 이름은 마리였어요. 마리는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따 늘어뜨리고 있었고 마리는 호적가게 있는 게 나는 걔랑 이름이 똑같네. 그러네. 8살 치고는 꽤 통통했어요. 피글위글 아주머니는 마리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마리는 과자를 7개나 먹은 다음에야 피글위글 아주머니에게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중이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저는 집을 나왔어요. 설거지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요. 저는 항상 설거지만 해요. 하녀나 마찬가지예요. 씻고, 닦고, 치우고. 엄마는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아마 친엄마가 아닐 거예요. 친엄마가 뭐야? 진짜로 자기를 낳아준 엄마. 엄마가 죽어가지고 새로 온 엄마? 응. 아니 그건 새엄마고 친엄마는 진짜 자기를 낳아준 엄마. 친엄마가 아닐 거예요. 접시를 닦게 하려고 고아원에서 저를 데려온 게 분명해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진짜 엄마가 설거지만 시킬 리 없잖아요. 항상 접시 닦아라, 접시 닦아 이런다고요. 비글비글 아주머니는 부러운 눈길로 마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설거지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나는 설거지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그런데 여기선 닦을 접시라고 해봐야 와그와 라이트풋 그리고 내 것이 전부란다. 말이야, 난 설거지를 할 때 이런 상상을 한단다. 나는 사과꽃같이 새하얀 피부에 긴 금발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공주야. 그런데 심술궂은 마녀에게 사로잡힌 거지. 그래서 마녀가 오기 전에 접시를 모두 닦아놓고 부엌 구석구석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청소해야 한단다. 마녀는 갑자기 나타나 부엌을 살펴보거든. 만약 냄비와 접시에 물기를 닦지 않으면 나는 마녀의 소굴로 잡혀가게 되는 거지. 소굴이 뭐야? 악당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마녀의 소굴은 마녀의 집이겠지. 비글비글 아주머니는 시계를 보더니 벌떡 일어섰어요. 이런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마리 공주님.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서둘러요. 어서. 비글비글 아주머니는 접시와 찻잔을 재빨리 씻고 그렇게 하면 진짜 일하는 게 재밌겠다. 깨끗한 물로 엄마도 헹구었어요. 이렇게 일해. 네가 그렇게 해봐. 옆에서는 마리가 물기를 닦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하던 일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쉿! 마리 공주님, 마녀의 지팡이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마리는 길게 따은 머리를 위아래로 장난스럽게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들려요, 피글위글 공주님. 마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느새 부엌은 반짝반짝 윤이 나고 물기를 닦은 접시도 모두 정리되었어요. 바닥도 빵부스러기 하나 없이 깨끗해졌답니다. 시계가 땡 하고 치기 전에 피글위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마리 공주님, 나는 마녀가 오기 전에 떠나야 해요. 마녀에게 깨끗해진 부엌을 보여주세요. 공주님이 풀려나길 간절히 빌게요. 그러고는 아주머니는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잠시 후 검은 드레스를 입고 뾰족한 검은 모자를 쓴 늙은 마녀가 어떻게 생긴 진짜 나온 거지? 늙은 마녀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마녀는 커다란 검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마리가 부엌을 보여주자 마녀는 냄비를 꺼내어 물기를 깨끗이 닦았는지 전등에 비춰보았어요. 찻잔에 설탕이 남아있지 않은지 안쪽을 만져보기도 하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개수대를 살펴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더러운 곳을 찾지 못하자 마리에게 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부엌이 정말 깨끗하군.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만 내일은 꼭 잡아갈 테다, 마리 공주. 마녀가 계단 위로 사라지자 곧 피글위글 아주머니가 내려왔어요. 이제 내가 왜 이걸 아줌마가 마녀인가? 마녀 그런 응. 건가? 이제 내가 왜 설거지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겠니? 네, 아주머니. 이렇게 재미있는 일은 처음이에요. 그렇지? 너는 닦을 접시가 훨씬 많을 테니 분명 나보다 더 신나겠지? 내게도 접시가 많아서 설거지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나는 아름다운 공주님이 되어서 접시를 닦으며 슬픈 노래를 부를 텐데 말이야. 밤새 마녀가 언제 오는지 보려고 베란다로 살금살금 걸어가기도 하고 마녀가 지붕 위에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으면 굴뚝 아래로 미끄러져 올지 계단에서 굴러내려 올지 보려고 조용히 숨어 있기도 할 거야. 잠시 뒤 비가 그치자 마리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마리의 엄마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지 뭐예요. 왜? 저녁 식사를 끝낸 마리가 정확히 7시 20분에 부엌에 나타나서 접시를 전부 씻어서 물기를 닦아놓고 바닥을 쓸고 있었거든요. 부엌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티끌이 뭐야? 먼지. 엄마는 허겁지겁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도 부엌을 보고 놀라서 바닥에 쓰러지는 신용을 했죠. 마리가 부모님에게 피글위글 아주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엄마가 말했어요. 오, 그래? 그 이상한 작은 집을 본 기억이 있어. 재밌는 아주머니인 것 같구나. 아주머니가 너를 또 초대하셨다면 내일 학교가 끝난 뒤에 가도 좋아. 다음날 학교가 끝나자 마리는 착한 부모님일지 알았어. 가장 친한 친구인 키티와 함께 아주머니를 보러 갔어요. 피글위글 아주머니는 들어본 이름인 거야. 마리와 키티에게 거꾸로 된 집을 구경시켜주고 차와 과자도 내왔답니다. 키티는 입안에 과자를 가득 문 채로 말했어요. 저는 침대를 정돈하는 일이 제일 서툴러요. 이불은 자꾸 주름이 생겨서 매끈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마리처럼 설거지를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침대 정돈을 잘할 때까지는 동생 셀리와 바꿔주지 않겠대요. 설거지는 셀리가 하거든요. 침대를 정돈하는 일은 정말 싫어요. 비글비글 아주머니는 차를 한 잔 더 따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쉽거나 어렵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이 다 다르다. 맞아. 예를 들면 나는 로봇을 공룡을 싫어하지만 태연이는 공룡을 무지무지 좋아해. 그치. 태연이의 그림 속에는 뭐 어느 데다 그림을 공룡이 그려져 있는 거야? 맞아. 엄마는 운동하는 건 싫어하지만 집을 정리정돈하는 건 좋아하지. 그래? 맞아, 다 좋아. 피글위글 아줌마처럼. 침대를 정돈하는 일이 힘들다고 키티.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일만 시켜?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집에 집안일 중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지. 자훈이도 역할이 있어야 해. 이제 언니가 됐잖아. 이제 자기 침대를 정리하거나 자기가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거나 이런 거는 배워야 해. 방 정리는 엄마 방 담당이야. 자훈이 방은 자훈이가 정리해야지. 나는 침대 정돈해줄게. 침대 정돈이라면 쉬워서 10분 안에 다 할 수 있어. 자, 매일 밤 심술궂은 여왕님이 내 침대에서 잠을 잔단다. 여왕님은 아침마다 침대를 검사하지. 아주 작은 주름이라도 보이면 나를 지하 감옥에 던져 넣을 거야.
세 사람은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아주머니는 침대에 있던 이불을 일부러 걷어내고 키티와 함께 침대를 정돈했어요. 침대는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해졌어요. 침대를 잘 정리하는 비결은 이불을 힘껏 당기는 거란다. 그래야 주름이 생기지 않거든. 피글위글 아주머니는 침대에서 이불을 다시 걷어낸 다음 말했어요. 목소리랑 똑같아. 아니야, 달라. 자, 키티, 이제 내가 심술궂은 여왕님에게 침대를 검사받을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하는 동안 너와 마리가 침대를 정돈해 놓으렴. 피글위글 아주머니는 벽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키티와 마리가 침대를 정돈하는 일을 끝냈을 때 누군가가 벽장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심술궂고 도도한 여왕님이었어요. 여왕님은 머리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고불거리는 머리는 등 뒤로 늘어뜨렸고 보라색 털 장식이 달린 망토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림 봐. 여왕님은 침대로 걸어가 반짝거리는 반지를 낀 손으로 침대 머리와 옆을 더듬었어요. 여왕님은 지팡이로 이불을 들추고 베개에 주름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여왕님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름이 없군. 볼록 튀어나온 것도 없고. 하지만 절대 안심하지 마라, 작은 노예들아. 너희들을 지하 감옥에 보낼 날이 꼭 올 거야. 여왕님은 벽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키티는 침대를 정돈하는 일이 무척 신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마리와 키티 그리고 키티의 남동생 보비와 보비의 친구 딕이 아주머니 집으로 놀러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이들은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피글위글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피글위글 아주머니는 보비에게 어떻게 인디언들에게 잡히지 않고 땔감을 모으는지 보여주었어요. 보비는 땔감 모으는 일이 하기 싫었나 봐. 딕에게는 잔디 깎는 기계가 실제로는 수많은 적들을 한 번에 무찌르는 마법의 기계라고 알려주었고요. 딕은 집에서 잔디를 깎나 봐. 또 피글위글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지 왜 자기가 제일 못하는 걸 하라고 하지?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다 힘들고 싫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 자기가 제일 재능 있고 자신 있는 일을 해야지. 예를 들면 나는 이불이나 천 같은 거 정리하는 게 자신 있어요. 옷이나 이불 정돈 같은 거. 그런데 생각해봐. 아이들이 집안일을 다 하나씩 다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예를 들면 침대 정리를 잘한다고 해도 어른이 되기 전에 설거지를 배우긴 배워야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집에서 부모님이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닐까? 피글위글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서툴지만 페인트 칠과 다림질 그리고 요리와 목수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게 했죠. 어때, 자원아? 가서 페인트 칠 해보면 어떨 것 같아? 재밌을 것 잘 못해도 재밌겠지. 요리, 또 다림질. 요리는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아. 내가 왠지 왕초보치고 잘할 것 같아. 왜냐면 요리교실을 다녔어. 다림질은? 뜨거운 거 싫어. 목수 일은? 목수가 뭔지도 몰라. 나무에다가 나무를 막 자르고 못으로 꽝꽝 두드려서 뭘 만들고 그런 거. 손가락 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배워야지. 아이들은 피글위글 아주머니 집에서 처음에는 스펀지를 그거 뭐지? 장난감 망치 있지? 그걸로 탕 쳐보는 거야겠다. 집에서 무얼 하며 놀까요? 여자아이들 중 둘은 과자를 굽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방금 세탁한 피글위글 아주머니의 옷들을 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다림질이 서툴러서 모두 주름진 옷들로 만들어버렸답니다. 뒷뜰 한쪽에서는 남자아이 넷이 얼굴에 물감을 칠하고 머리에는 깃털을 꽂은 채 나무를 잘라 불쏘시개를 만들고 있었어요. 불쏘시개가 뭐야? 불을 이렇게 옛날 벽난로 같은데 불을 피울 때 쓰는 도구. 다른 한쪽에서는 2명의 아이들이 계집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계집. 아주머니의 낡은 양말을 깁고 있는 여자아이들도 있었어요. 바느질한다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뒷뜰에서 땅을 파고 장난감 총을 쏘고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를 달리다가 과자를 집어먹기도 했어요.
피글위글 아주머니는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 인형 옷을 꿰매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고 있었고 키티는 아주머니 옆에 서서 빗으로 아주머니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죠. 아주머니 진짜 편하겠다. 피글위글 여왕님, 제가 머리를 금과 은으로 만든 핀으로 장식해도 될까요? 키티가 말했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핀으로 장식해줘요, 미용사. 이 왕관과 잘 어울리게요. 피글위글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피글위글 아주머니의 집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휴버트의 엄마였어요. 휴버트의 엄마는 휴버트? 여기 있어. 휴버트는 얘. 휴버트의 엄마는 왜 전화를 했을까? 휴버트의 엄마는 피글위글 아주머니에게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 휴버트의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물어보았어요. 휴버트는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데 피글위글 아주머니는 휴버트가 장난감을 치우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거 엄마도 배워야겠는데? 그 전화는 피글위글 아주머니가 아이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는 일의 시작이었죠. 안 되지. 하루에 한 장 읽는 거잖아. 제발